JBC다 제적방송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인신간급 1084일입니다. JBC다는 라이브고 JBC가 방송은 유튜브로부터 경고받아가지고요. 라이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다에서 했던 방송을 까에 올립니다. 세상이 지금 말세 같아요. 말세가 뭐냐면요. 도덕과 질서가 타락하고 규범이 무너진 세태를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것도 보니까 말세적 현상이고 또 좌파들도 하는 게 말세적 현상이고요. 우파들도 하는 것도 말세적 정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를 말세랍니다. 이 말세를 좀 이래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나오셨는데요. 말세 끝에는 뭐가 오냐면 결국은 종말이 옵니다. 종말. 마치 지금 이 전 세계가 종말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따지고 보면 이 중국발 우한 코로나 19가요. 마치 이 신이 인간에게 종말을 가기 위해서 지구의 종말을 가기 위해서 내린 이 재앙적 음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법 시대, 소위 그 말세가 오면 혼탁해지고 정치와 도덕과 인간이 타락하고 또 소위 이 진실과 정의가 사라지고 목소리가 크고 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드는 자의 목소리가 아마도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 방송을 하면서도요. 저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혼탁한 세상의 얘기를 지금 더 혼탁하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라는 반성도 해보고요. 좀 요즘 깨우민이 깊어집니다. JBC가 방송이 정지당한 것도 이것도 어떤 그 신의 어떤 그게 아닌가. 그거라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겠지만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참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16일 날 미래한국당으로부터 공천 컷오프 당한 후 17일 날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면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유 변호사의 공천 탈락에 대해서 상당히 거세게 반발하고 그리고 자기를 2번 죽였다, 능멸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그 얘기를 이 가로세로 연구소에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 방송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방송 내용이 적지 않은 좀 파장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파장과 파문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충분히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그냥 이래 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얘기들이 시콜콜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적 얘기들이 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한 유튜브에 고스란히 다 이게 방영됐다는 것 자체는요. 이것은 상당한 그 어떤 자질론 뭐 이것이 이제 오늘 이후에 몰고 올 그런 우파 국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또 새롭게 보고 어찌 보면 이것이 이 박근혜 대통령과 자기 우파 국민들을 한 단계 좀 멀어지게 만들려는 그런 또 있지 않느냐라는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유영하 변호사의 낙천 그것은 이제 그걸 보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오버랩됐다라는 자의 칼럼을 적었습니다. 그 칼럼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심경이 불편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아마도 그 사안에 대한 것들이 그대로 적중시킨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내용들이 보도된 것 같은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이 액면 그대로 다 얘기 놓는다는 것 자체가요. 이것은 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또 다른 메시지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눈이 벌게 떠 있는데요.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을 3번 죽이는 행위가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봅니다. 뭐 세상 뭐 왜 이렇습니까? 아 이거 뭐 참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웃음밖에. 또 이런 거를 전해드리려는 이거도요. 저도 또 이것을 또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찹찹할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이 좀 한심해요. 이런 거를 뉴스라고 전해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보면 이제 좀 허탈하기도 합니다. 그 허탈한 부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렸냐라는 것들이죠. 도대체 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는 뭡니까? 자유우파 국민들은 뭐 제외된 것입니까? 유영하 변호사의 어떤 공천 하나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격노했다는 것 자체의 보도는요. 한마디로 실망입니다. 실망.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또 일부를 떠나가지고요. 저런 식의 보도가 나왔다는 그 자체가 저는 실망입니다. 실망. 대단히 실망입니다. 참 다시 솔직하게 다시 3년 전 아니 3년 6개월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영화 박하사탕에 보면요. 나 돌아가고 싶어라고 하잖아요. 그 철길에서 기차 오는 데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좀 돌아가고 싶어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또 내가 자신도 모르겠고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이건 까방송처럼 박근혜 대통령 영상 틀어가지고 정지 먹고 8년입니다. 8년의 어떤 그 상이 이제 정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유튜브들은 이렇게 이제 그 막 그냥 확산되고 화제받고 주목받고 이거 내가 참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이를 뭐 오늘 어떻게 방송을 할까? 방송 여기서 그냥 이거 뭐 박근혜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 알아서요라고 뭐 그냥 끝낼까요? 아니면 아까 뭐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러 군데에서 다시 한번 뭐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달라라던데요. 저 편지 안 씁니다. 편지 쓸 이유도 없어요. 참 뭐 여러분들이 뭐 제가 적었던 뭐 이 칼럼을 기사를 뭐 대통령에게 프린트 해가지고 보내는 거는 여러분들 자유고요. 저는 더 이상 대통령한테 편지 안 쓸 겁니다. 편지를 써본들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깜빵을 갔다 온 분들은요 사고가 굉장히 뭐랄까요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가 넓은 세상에 살면 넓게 보지만 깜빵에 들어가면 깜빵에 있는 그 바운다리밖에 세상을 못 보는 아무리 그분들이 뭐 대단한 분들이라더라도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사람이 좀 뭐랄까요 판단력도 흐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대통령이 참 지난 3년 동안 참 잘 견뎠는데 뭐 그 하나 가지고 제가 뭐 실망이다라는 표현은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실망이라는 표현은 저는요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 액면 그대로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 유튜브에서 유튜브에 이런 것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다 전달됐다는 거죠. 저는 또 그 유튜브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유튜브 입장에서는 저도 만약에 그런 사실들을 유영하 변호사로 전달받았다 그러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충격 특종해가지고 보도했을 겁니다. 그런 유튜브 탓 아니에요. 유영하 변호사가 저는 이 처신에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느낌을 받습니다. 자, 어제 그 칼럼을 보신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이런 제의 칼럼을 적었습니다. 제 분석해가지고요, 유영하 낙천이 박 대통령 낙천으로 읽히는 까닭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저 기사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 기사 내용을 좀 이래 보시면요, 어제 이제 저 기사를 적은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고, 또 한편에서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이런 기사를 적었지 했는데요. 그래서 유 변호사가 16일 날 공천 순번에 제외됐다는 뉴스를 접하는 순간 이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오버랩됐다. 왜냐하면 이제 유 변호사가 핵심 변호인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만을 통해 가지고 세상과 유일하게 소통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유 변호사가 낙천됐으니까 박 대통령의 심경이 어떨까? 아마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미래통합당에 이 한국당까지 이제 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줄 것을 호소했는데 밝힘에도 불구하고 유 변호사의 낙천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정무 거부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유 변호사의 낙천은 이미 예상이 됐었다. 유 변호사의 낙천은 이미 좀 예상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정서를 읽지 못하고 섣불리 입당한 이 유 변호사의 처사가 이제 도마에 오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또 유 변호사가 지난 6일 날 또 가로세로 연구소에 출연해가지고 미래한국당 입당을 내 혼자 결정할 수 없지 않는가. 대통령께 사전 말씀드렸고 대통령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알았기 입당했다라고 밝힌 점. 자, 그는 어떤 이게 이제 유 변호사가 밝힌 그게 이제 어떤 대통령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들이면서 박 대통령을 낙천의 공동 운명체로 엮이겠다. 그래서 유 변호사가 정당의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한국당 입당한 가정도 깨어나지 않다라고 이제 제가 그 기사를 적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낙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한국당의 친정적인 미래통합당은 박 대통령 메시지 수용도 정면 거부했다. 자유파 국민들 분노에 크게 달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탄핵을 넘고 가자니 유승민이 탄핵을 하는 것을 문제할 때마다 혹시 이것이 박 대통령을 버리는 카드가 아닐까라 긴가민가했는데 이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라는 얘기들요. 그래서 이제 이 유영하 변호사 낙천, 이 낙천은 그의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 변호인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용서해 줘야 된다. 이런 가벼운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제 정작 정치인 유영하가 되고 싶었다면 달라진다. 진작 변호인 사임계를 냈어야 됐다. 그가 사임계를 내지 못했던 이유와 까닭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굳이 한국당 입당을 박 대통령과 연결시켰냐는 점이다. 그래서 이제 이 낙천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 내용을 이제 적었습니다. 아마 어제 읽은 분들도 꽤 있던데요. 그래서 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결론은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냈는데요. 그래서 그 결론은 결국은 총선에서 이제 저들을 심판해야 되고, 또 박 대통령도 이제 저들이 아닌 자유우파의 손을 잡아줘야 된다는 분명한 명제를 안게 됐다.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한 과도한 요구인지 모르겠지만 박 대통령도 이제는 자유우파 국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제2 메시지를 내어달라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 과도한 요구인지 모르겠지만 박 대통령도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내달라라는 그 칼럼을 적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칼럼을 지금 칼럼 내용이 작아서 안 볼 건데요. 저것은 제비시가 인터넷 신문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제비시가를 인터넷 신문이 모른다 그러면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제비시가를 치시면 제비시가닷컴이 나옵니다. 그 인터넷 신문이 이제 3년 전에 자유 어떤 우파들의 입장을 좀 대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창간한 신문사인데요. 제가 이제 저런 칼럼을 적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박 대통령이 좀 걱정이 돼가지고 저런 내용을 적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오늘 이 유영하 변호사가 어제 저녁에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 가로 세로 연구소에 이제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오늘 강용석 전 의원이 오전 방송을 통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격려했다라는 내용들을 이 방송을 좀 했습니다. 그 방송 내용 잠깐 한번 보시죠. 제가 네, 2020년 3월 18일 그동안 한 말이 있으니까 좀 한다는 게 얼마나 사람을 에 휩싸이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신데,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박 대통령이 거대 야당 중심으로 통합해라 라는 옥중 메시지를 냈잖아요. 편지를 통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대신 읽은 편지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서 다 합쳐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또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정말 실현하는 방안으로서 그 메시지는 결국 지금 외부에 있는 태극기 세력들도 다 합쳐야 된다, 이런 메시지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아직 제대로 합치지 않고 있으니까 그걸 정말 합쳐야 된다는 메시지로 유영하 변호사를 미래한국당에 입당해서 비례대표를 신청하게 한 거 아닙니까? 유영하 변호사 스스로가 이건 대통령의 뜻이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영하 변호사를 국론 분열 세력으로 몰아서 명단 자체에 아예 넣질 않았죠. 탈락을 시켰죠. 네, 문상근님 감사합니다. 물론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김세희 대표도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그 그 비례 신청을 한 이유도 그것도 다 비슷한 생각에서입니다. 유영하 변호사나 다 같은 생각으로 함께 들어갔던 거고, 그건 그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논란이 한성교 대표도 박 대통령이 그런 도와주려는 카드를 능욕당한 것이라서 이 효과는 소멸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 칼질을 당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쩌면 그럴 수 있나요? 그때 그 발언, 그 명단을 짠 것에 대해서 박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통합의 메시지를 낸 것이 무의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절제하면서 나라를 위한 길이라 생각해 통합 메시지를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와주려는 카드를 능욕당한 것이라서 이 효과는 소멸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 칼질을 당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쩌면 그럴 수 있나요? 잘 보셨죠? 잘 보셨습니다. 저기 뭐 박근혜 대통령의 이 얘기를 유영하 변호사가 어제 메모를 해가지고 이 메모했던 내용들을 가로세로 연구소에 저녁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가 그 메모했던 내용들, 유영하 변호사로부터 받아 들었던 내용들 액면 그대로 즉 가로세로 연구소가 그거를 보도를 했습니다. 뭐 가로세로 연구소야 뭐 보도할 수 있죠. 앞서 지적했듯이 저도 보도합니다. 저런 내용들을 보도하는데요. 뭐 가로세로 연구소를 이거 뻥이다 아니다. 뭐 가로세로 연구소에 여러분들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저거야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저거. 언론이면 당연히 저게 큰 뉴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저걸 보도하고 나서 지금 이 기존 매체들이 지금 벌떼처럼 이 가로세로 연구소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 해가지고요. 지금 일파만파 이게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이제 있는데요. 지금 나라가 정말 힘듭니다. 오늘 주식시장 1600선이 무너지면서 완전 폭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실물 경제, 지금 금융 경제 이 두 가지가 다 폭락했습니다. 예전에 IMF 때라든지 2008년도 금융 위기 때는요, 이 금융 경제만이 이제 이래 몰락을 했는데 지금은 실물 경제까지 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물 경제의 몰락은요, 지금 우리는 지금 두 개 다 고통을 겪을 겁니다. 금융, 실물 이 두 가지. 한국이 수출로 인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되는데 이제 이 세계가 이 수출 자체도 이제 이 선을 끊고 지금 자국이 먹고 살고 바쁜데 자기들이 이 수출 이런 데 신경 쓰겠습니까? 오늘 문병 씨가 청와대에서 긴급 경제 대책회를 하고 했지만요. 저들의 대가리 속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경제 대책이라는 건 뻔합니다. 설탕물 투입 등 빨리빨리 대출해주고 해주자라는 순간 어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미국 역시 이제 미국도 그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000씩 지불해 주겠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250만 원 좀 되네요. 달러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또 일본 아베 정권에서도 지금 이 10만 엔, 우리나라 돈 하면 1100만 원 정도를, 110만 원 정도를 지불해 주겠다. 전 세계가 지금 돈 풀기 경쟁이 이제 미국, 일본이 들어가 있는데요. 한국은 그 돈을 풀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폐 가치가 더 떨어질 것이고, 환율 차이가 날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제가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이 국민들 지금 이 중국발 역병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얼마나만큼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고통을 당하고 또 이 와중에 이 지금 김무성이 등 이 사탄파 플러스 이 좌파들이 지금 이 개헌을 한다 해가지고요. 개헌 발의가 돼 있고, 이 개헌이 지금 내각제 나가가지고 연방제 수순으로 이런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과정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의 어떤 공천 끝에 대해서 거센 반발을 했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이 박근혜 대통령 답지 못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현재 이 유영하 변호사가 밝혔던 내용 액면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조건 하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평소
진짜 어떤 살신성인 정신을 보였던 그것이 아니다. 또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뜻에 따라서 본인이 미래한국당 입당했다라고 밝혔던 대목, 그 이유가 바로 이 흩어져 있던 야권을 통합을 하기 위한 하나의 유 변호사가 역할을 맡긴 거다라는데요. 과연 이 현실 정치에서 떨어져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대리인 변호인 역할을 했던, 그리고 지금 태극기 우파들의 반발과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이 소위 말하자면 뭐 표현을 들자면요, 사카모토 료마 같은 역할을 대통령이 맡겼을까라는 의구심들. 뭐 따지고 보면 뭐 뺏지다는 거 아닙니까? 뺏지다는 것이. 자, 이 사카모토 료마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 번들, 사스번, 조스번이 서로가 갈등과 대립을 할 때 하나로 뭉치게 했던 그 카드를 갖고 있었어요. 그 카드가 뭐냐면 대정봉환, 다시 말하자면 천황을, 일본 천황을 이제 옹립시키고 새롭게 이제 질서를 개편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도 막부의 260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메이지 유신으로 가고 일본의 근대화의 작업이 기초가 됐는데요. 유영하 변호사가 저런 거럭으로 또 어떤 그 상에서 저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닙니다. 이미 이 지금 대한민국 우파들은요, 저들은 이미 중도 개혁 보수로 가겠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보수대 통합 기구를 만들 때. 자, 여러분들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난해 8월 30일 날 경남대학교 김근식 교수, 지금 이번에 이제 공천을 받았죠. 그 자가 이 중도 보수 개혁으로 가야 된다, 개혁 보수로 가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해 왔고, 또 그 사람은 분명히 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때 이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탄핵 세력과 결별을 해야 된다. 박근혜 세력과 결별을 해야 된다라는 게 당시 이제 이 김근식 교수가 이 자유한국당 연찬회에서 밝혔던 내용입니다. 자, 그 이후에 김근식 교수는 자유한국당의 통합의 핵심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인물로 들어갔고, 마침 그 이 당시에 김근식 교수가 밝혔던 내용이 제 유튜브에 캡처가 돼 있어가지고요. 제가 그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저쪽, 그러니까 유성민이 등 이들은 탄핵을 강에 건너자, 역사에 묻자, 그리고 이 탄핵을 묻어두자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자체가 결국은 이 박근혜 대통령 이제는 죽이기, 박근혜 대통령 흔적 지우기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이번 공천 과정에 있어서도 다 유승민이 퀴즈와 김무성이 퀴즈가 이제 이래 공천에 들어가고, 또 위장 보수 이 세력들,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메시지를 친박이니 혹은 또 극우 세력들, 태극기 우파들을 만들었던 것 자체는요,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이 태극기 우파들을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소위 이제 이 완전 구시대로 묻어버리는 이 행태를 보인 겁니다. 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태극기 우파들끼리도 예를 들어 뭐 자유공화당이니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 신당이라든 이런 식의 또 논란과 이걸 일으켜 가지고 서로 이제 태극기 우파 쪽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서로 갈등 대립을 시키려는 하나의 그 카드로 자꾸 올리고 있다라는 것들. 결국 뭐냐면요, 이 인간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좌우가 서로가 이 같은 밥을 못 먹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좌파가 있다, 문재인 지지자가 있다,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인간의 사상과 이념은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무서우냐. 아버지가 반동했습니다. 반동. 그 자식에게 총을 줍니다.
아버지 쏴 죽이라고.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를 총으로 쏴 죽입니다. 반대로 내 마누라가 반동 행위를 했다. 그러면 방에서 나와가지고요. 죽이라면 죽입니다. 그만큼 이 이데올로기 사상 이거는 무섭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자, 지금 대한민국의 이 전체의 그림은요. 좌우가 지금 대립되어 있고 또 우파 중에서도 뭐 보수라 합시다. 전체 뭐 이 진짜 보수 가짜 보수라는데요. 보수 중에서도 소위 자유우파 보수와 그리고 위장된 소위 이제 뭐 위장 빼고 개혁 보수를 합시다. 보수끼리 이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좌파와 우파의 연정은 가능합니다. 왜? 새가 하늘을 날 때 좌우 날개를 흔들며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똑같은 우파지만요. 그는 가짜 우파와 진짜 우파들은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자, 키포인트 1. 그렇다 그러면 유영하 변호사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통합을 시키려 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은 자신에게 통합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통합을 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미래한국당에 입당시켰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가로세로 연구소에 밝혔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유영하 변호사가 과연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과 또 저들이 김무성 같은 자들이 개헌 발의해가지고 지금 나라를 사회주의 개헌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드러냈는데 과연 자유우파 국민들께 한 패를 만들기 위해서, 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그 중재 역할을 한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선적으로는 첫 번째, 유영하 변호사 그렇게 나가면요, 기존에 있는 유승민이라든지 황교안 전부 다 반발할 겁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대리정치, 유영하를 통해 가지고 대리정치한다는 논란과 억척, 그리고 나가가지고 상당한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요, 다시 한 번 더 그 속에서 엄청난 시련과 또 모멸감을 느끼면서 지낼 수 있는 그 위험적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또 이 관련해가지고 유영하 변호사가 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의 박심 논란, 상당한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고 국민들을 혼란과 국민들을 잘못된 어떤 길로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미 자유공화당이 친박신당이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에 따라서 미래통합당하고 합당을 운운하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그들은 정치공학이기 때문에 저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내 개인은 저들하고 합치는 거 반대한다고 그랬습니다. 설령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라도 난 반대한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 따를 이유가 없다. 그것은 정치적인 공학에서는 따라야 되겠지만 제가 박근혜 대통령과 무슨 관계입니까? 제가 자유공화당입니까? 제가 친박신당입니까? 제가 다른 정당입니까? 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제시카 방송은 이 대한민국 자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석방,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 자유시장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키기 위한 방송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김무성이 같은 이 개헌 발의 세력들, 그 개헌 발의 세력은 바로 또다시 1차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그러면 2차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탄핵시키려는 그 의도성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그 의도성이 드러났는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합치라고 하는 메시지 때문에 제가 그거 들어가야 됩니까? 제 개인은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정치는 다음 총선에 의해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논리죠. 저는 대한민국 역사의 체제에 저는 제가 참여함으로써 제 스스로 후회하고 제 스스로 죄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위장 가짜 보수가 가반수를 얻든 좌파가 가반수를 얻든 그들의 공통점은 권력지향적. 그들의 공통점은요, 아주 자손 대대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좌파들의 노멘클라투라, 소련의 관료공산주의자들, 온갖 명품으로 치장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자들, 그들의 좌파의 한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 좌파들의 한 모습이고, 우파도 가짜든 진짜든 간에 다 그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것들, 자신을 위해서 명분은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지만요. 저는 그것을 뻥입니다. 뻥. 그것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요. 자, 이런 과정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 또 유영하 변호사 그런 활동은 자칫 잘못하면 그들의 카드, 대통령도 그대 여당과 중심을 뭉치라 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뭉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런 개헌을 발의하고 이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개헌에 대한 힘을 자칫 국민은 속거든요. 한 번 속으면 내 잘못이, 그 상대가 잘못이지만요. 두 번 속으면 이 새끼가 잘못인 거예요. 나를 속인 놈이. 세 번 속으면요. 공범입니다. 공범. 만약에 그래 될 때 속아서 가질 때는 내 금방 속인 놈이 잘못이지만 두 번째 그걸 알면서도 발을 빼지 못했다는 그 자체는요. 이거는 그놈의 잘못이고, 세 번째는 공범이 됩니다. 역사의 공범이 저는 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대한민국 사정은요, 지금 정치평론가들, 언론에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 기존의 언론에서 하는 평론가 정치 전망을 내놓습니다. 들을 게 없어요. 그렇다고 까방송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논평을 하느냐, 그것도 모르죠. 다만 저는 여러분들 입장에 있어서, 그런데 왜 여러분들의 입장에 대한 시각이 안 나오는지 압니까? 왜 통합을 유영하 변호사 할 수 없는지 그 간단한 이유는요, 좀 더 추격하면요, 제가 지난 대한애국당을 지지한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유영하 변호사를 그 현장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요, 현장에서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들, 현장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아는지 차이점들, 이 조그만 차이지만요,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태극기 집회 매주 열립니다. 그런데 한 주 태극기 집회를 안 나간다든지 하면요, 그 다음 나가면 감을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 월요일날 방송하려고 그러면요, 사람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뭐 100차, 102차, 170차, 171차, 172차 똑같은 해차 순위만 바뀌는 거, 숫자만 바뀐다 생각하지만요, 그 속에는 끊임없는 이 변화무쌍한 내용들이 마구마구 흘러놉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유우파 국민들의 눈물과 해안가, 바람입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달라는 바람들,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협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중재가 되는 겁니다. 이쪽을 모르고 이쪽도 모르고 감히 박근혜 대통령의 등 뒤에 있다,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중재를 한다, 어떤 그 보수파 통합을 시키겠다, 사상도 이념도 방향도 또 목적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요,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그 자체를 밝혔다는 것은요, 만약에 그런 사실들이 사실이라 그러면요, 역시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엄청 실망하는 겁니다. 왜 실망하느냐? 대통령님,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입니다. 이런 식의 이 정치판을 보지 못한다 자체는요, 지금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그것을 그렇게 유도시키는 이 유 변호사, 혹은 그것이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직접적으로 유 변호사의 잘못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의구심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꾸 이 유영하 변호사가 제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꾸 이 먹구름이 끼고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일주일 전부터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꾸 먹구름이 그려진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저는 촉이 굉장히 빠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요. 그런 촉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언론사에서, 언론계에서 어쨌든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 기자는요, 촉을 보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 한 특정 유튜브에 이런 사실을 액면 그대로 다 밝혔다는 것 자체, 이것은 대통령을 초라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좌파들이라든지 또 미래통합당에 있는, 또 미래한국당에 있는 자들은요, 아마 이 사적 자리에서 이렇게 할 겁니다. 저 아줌마 왜 저렇게 징징거리지라고 표현할 겁니다. 좀 제발 좀 꺼져라고 표현까지 할 겁니다. 정확할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관련해 가지고 이 뭐 새로운 제2의 또 이 메시지를 거치를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한국 사람의 특징들 뭐냐면, 내가 이것을 밝힘으로써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 그 예측 시나리오는요, 100가지의 리스크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한 가지를 내가 밝힘으로써 내 의도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 의도의 전달성이 어떻게 전달이 되고, 미디어의 향방들, 정치인들의 반응들, 그리고 또 지지자들의 반응들, 그리고 또 여러 다양한 측면들의 어떤 것들이 어떻게 투영되는가에 대한, 그래서 51%의 효과가 있다 그러면 밝혀야 되고요, 51% 효과가 없다 그러면 밝히지 말아야 됩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미스테이크가 뭐냐면요, 지난 그 최순실 사태가 터졌을 때 그걸 빨리 인정해버렸다는 거죠. 인정을 해버렸다. 인정해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인정을 하게끔 했던 그 비서관이 누구냐? 왜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인정하느냐? 왜 본인의 잘못으로 왜 사과를 하느냐? 그 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통령은. 또 김무성이가 개헌을 논의하고 하자 할 때 대통령은 그 개헌에 대해서 블랙홀로 대한민국을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2016년 11월 달에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대통령에 대한 이 퇴진, 하야가 물결이 일어날 때 그때 개헌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개헌을 논의하자고 그랬습니다. 그 순간 대통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완전한 권력을 잃어버린 레임덕, 오히려 촛불 집회를 더 강화시켰습니다. 이명박의 미스테이크가 있는 게 뭐냐면요, 지난 2012년도 강우병 사태가 발발됐을 때 그때 이명박이가 청와대 뒷산 올라가 가지고 긴밤 지새우며 아침 이슬 노래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이명박이는요, 좌파들한테 꼬리가 잡혀버렸습니다. 좌파들은요, 꼬리를 잡히는 순간, 약점을 잡은 순간, 위장, 기회주의들은요, 잡는 순간 대대적인 공세를 펼칩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때 이명박이가 이 새끼들 봐라 해가지고요, 바로 민노총이라든지 그 강우병을 일으켰던 세력들을 일망타진했을 때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명박이는 그들의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개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날사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박근혜 대통령 임기 시작과 출발까지도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업무, 모함 다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대통령이 그런 가정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섣불리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요, 저는 글쎄입니다. 글쎄. 과연 대통령이 그렇게 했을까?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했을까? 또 설령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했더라도 이 문제가 만약에 정확하게 된다 그러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유영하 변호사의 개인의 문제가 아닌 또 예를 들어 뭐 조은진 대표라든지 홍문종 뭐 대표라든지 또 김문수 대표라든지 그래도 자유우파를 상징하는 분들을 모아가지고요, 여기에 대한 협의를 하고 났어.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이 대통령이 협의를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 협의를 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야 됩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그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서 우리 자유공화당에서도 거기에 따른 성명이 발표되고 또 친박신당에서도 거기에 대한 성명이 발표되고 그러면서 이 정권에 대한 정권과 이 가짜 세력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대한 이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공보적 기능, 소위 이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인입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변호인입니다. 변호인이 이런 언론의 메커니즘, 이 공보적 기능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못했다라는 결론입니다. 여기서 뭐 우리가 유영하 변호사가 잘못됐니 안 됐니 뭐 이렇게 탓하기 전에 이미 그건 그 어쩔 수 없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게 운명이라 그러면, 그게 박근혜 대통령 운명이라면 그 운명을 끝내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의 편지를 적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뭐겠습니까? 이미 제 편지에 지난 보냈던 토탈 이 25장 편지에 이 모든 얘기들 다 적었습니다. 그 다음 지금부터 적는 편지는 어떤 편지가 되냐면요, 유영하 변호사가 잘못됐다니 뭔 어떤 이런 식의 고자질 편지, 말 그대로 고자질 편지를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고자질 편지를 적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대안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 유영하 변호사를, 여러분들이 지금 유영하 변호사를 지금 뭐 이 잘못 못 믿겠다 하지만요, 그거 못 믿으면 그러면 새로운 변호사를 체인지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변호사의 체인지에 대한 어떤 사람이 변호사로 적임한가에 대한 또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그거는, 근데 유영하 변호사마저 없다 그러면 대통령 혼자입니다. 이 세상과 메신저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사람을 잘 안 믿습니다. 낯설어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유 변호사에 대한 고자질을 했는데 그것이 대통령과 유 변호사의 관계가 더 멀어져 버릴 경우에는 대통령도 불행해지고 유 변호사도 불행해집니다. 저도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는요, 한편으로는 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분 또 변호인이고 또 검사 출신이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유능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한곁에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건 수임을 하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분이 경제적 수익적 측면들, 뭐 변호사 뭐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그 정도 되면요, 뭐 못 벌어도 월요 한 1억 이상은 법니다. 잘 버는 변호사들은요. 근데 지금 유영하 변호사의 수익적 측면들, 또 그 사람의 어떤 정치적 미래 이런 것들이 다 막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뭐 대통령이라고 하면 미안한 감을 갖고 뭔가 좀 해주고 싶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요, 정치적인 하나의 목적을 가는 문제와 변호인으로서의 문제의 차원은 다른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요, 유영하 변호사는 변호인을 본인 스스로가 사임하는 게 그게 합리적인 정무적 판단입니다. 그게 아닌 상태에서 나는 대통령 변호인도 유지하고 싶고 정치도 하고 싶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꼬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은요, 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돈과 명예와 권력 세 가지를 다 안 줍니다. 그 세 가지 다 가진 자들은요,
마지막 죽을 때 그 고통스럽게 뒤집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여기서 자꾸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유 변호사에 대해서 비난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던데요. 비난을 하려고 하면 비난에 대한 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저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에게 A 변호사가 있는데 면접을 보게 해가지고 면접을 보게 할까요? 안 됩니다. 저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보는 것이 제가 그래서 운명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운명. 또 편지를 못 적는 이유가요. 그렇게 되면 분란을 일으킵니다. 제 편지는요.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분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칫 또 잘못하면요. 제 편지가 이 태극기 자유우파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제 제가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지 않는 다른 데에서는 또 다른 여기에 따르는 갈등, 알력, 대립이 형성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저기서는 JBC 편지 믿지 마세요. 어떻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뭐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더 양화가 또 악화를 구축시키는 그런 행위로 계속 갑니다. 여기 스톱해야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안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 충분히 알아들었을 겁니다. 근데 참 분합니다. 어쨌든 간에 유영하 변호사의 어떤 낙천시켰다라는 미래 한국당의 분노, 이 자유공화당의 조건 없는 합당제의, 통합제의를 묵살시키는 자유공화당에 대한 분노,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공화당 우파 국민들이 그래도 오늘까지도 통합을 하자고 그렇게 목매는 그리고 16일 날 조원진 대표 지역구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출마자가 조원진 대표에 대해서 친박팔이를 하고 있는 저 완전히 이제 프레임 빠진 자라고 비난하는 그 모습들, 또 이 자유파 국민들을 향해 가지고 이 미래통합당에서 극우 세력이라고 폄하하고 공격하는 것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친박, 아직도 본인이 이 여왕인지 안다라는 그런 모멸감, 멸시가 오는 이런 사람들, 정말 이 분노가 치솟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살신성인 메시지고 이 나라를 바로 잡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그 메시지로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유영하 변호사를 낙천시키고 대통령 메시지를 정면 거부 묵살시켜버리고 자유파 국민들을 향해 가지고 극우 세력으로 매도하는 오늘날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이 대한민국은 말세가 이제는 돼 있다. 더 이상 이 대한민국에서 희망도, 이 대한민국에서 앞날도, 또 자유에 대한 등불, 빛나던 그 등불마저도 퇴색돼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지금 선거라는 하나의 어떤 그 전쟁 상황입니다. 자유공화당에 있는 주요 당직자들 유튜브 나와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시국에 대한 얘기를 밝히는데요.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밝힐 시간이 있으면요. 현장으로 가세요. 아까 현장으로 가라는 그런 말적을 얻으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니 잘났다 이런 식의 댓글을 달았더구만요. 제가 방송했던 거기에 그 댓글에 좋아요 자유공화당이 지금 이 현장에 못 가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 JBC는 우등생 같은 휘적질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자유공화당에 있는 당원이 그런 글을 올렸겠죠. 이보시오. 죽더라도 거기서 죽세요.
그 말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런 공격을 당하는 저나 그런 글을 올리는 분이나 어찌 보면 이러겠죠. 마십니다. 다 제 탓입니다. 제 탓이에요. 선거는요. 그러면 이 코로나19가 왔는데 다른 데는 다 놀고 있습니까? 다른 미래통합당 출신들이라든지 다른 더불어민주당 출마자들은 당에 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유튜브 방송을 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요? 그들에게는 우한 코로나19가 안 무섭겠습니까? 황교안이가 미쳤다고 자기 그 종로에 가가지고 소독기 뿌리고 다닙니까? 지구당에서 활동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할 겁니다. 돈과 조직이 필요하고요. 사무소도 필요하고 그 고초 모르는 건 아니지만 해야 될 사람이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조원진 대표 그러지 않습니까? 가야 될 사람이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조원진 대표 말대로 저도 한시라도 빨리 이 방송을 접고 저도 제 길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사람이 우리들밖에 없고 제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제가 우월감을 갖고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런 지적을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자유공화당은 신성 불가침입니까? 그 누구도 거기에 따른 대안과 비판을 못하는 정당입니까? 그런 정당이면요, 그냥 저는 지지 안 합니다. 그런 정당이라 그러면요. 우리가 정당은 발전되기 위해서는요, 비판을 받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격려도 받고 이러면서 발전이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끼리의 알리고 자유공화당을 찍는 유튜브는 자유공화당 당원들밖에 안 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요 이미 교육이 끝났어요. 교육이. 그분들에게 시국적 교육을요 시키분들요 다들 그럴 겁니다. 전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냥 조원진 대표 지역구 가가지고 김용판이라는 자 잡으러 다니든지 국민 개개인 만나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업소하든지 출마자들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하다 보면요 별소리 다 듣습니다. 별소리. 그 누가 했는지 아까 오전에 그 방송한 그 내용 댓글에 한번 보시면요 그 나와 있습니다. 그 담당자 저한테 한번 전화 한번 주십시오. 저는 그 현장의 어려움을 다 압니다. 지금 뭐 만나기도 힘들고 오면 뭐 멸시당하고요. 그렇지만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알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끼리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백날 알리분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요 자유공화당 후보자들 저한테 자유공화당 후보자들을 이 유튜브 인터뷰 내용 올려달라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자도 그럽니다. 제가 왜 자유공화당 유튜브를 안 올린지 압니까? 왜 안 올린지 알아요? 우리끼리는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비카 방송은요 자유공화당을 지지하지만 제비카 방송은 자유대한민국을 더 지지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이 많은 밤들이요 봐요. 제비카 방송을 보고 자유공화당 우리 공화당 입당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자유공화당만 지지하고 자유공화당만 찍고 그 방송에 이주를 했다 그러면요 아마 그분들은요 저 방송은 자유공화당 방송이지 저거
저는 자유공화당을 지지할 따름이지, 자유국파 국민들을 지지할 따름이지, 대한민국을 위한 방송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형적 확장에 있어서는요, 제 역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 프레임에 빠져버리면요, 우리끼리의 논리가 돼버립니다. 까방송에 들어오는 분들요, 좌파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원진 대표도 여기서 인터뷰를 하고, 뭐 저도 예를 들어 제비시다 방송 만들었는데 조 대표도 모시고 하고 싶지만요, 우리끼리 이야기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야기되면서 제 나름대로는 예를 들어 제비시다 방송, 제비시가 방송 외형구도 확장되고 좋죠. 아이 뭐 와가지고 뭐 어떻습니까? 이야기하고 인터뷰하면요, 좋죠. 하지만 우리끼리 논리에 갇혀버립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 멀었어요. 보다 더 자유공화당에 많은 일반인들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했을 때, 그때 더 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순간 먹이에서 뭐 조원진 대표 출연시켜가지고 뭐 슈퍼챗을 더 받기 위해서 더 뭐 어떤 또 뭐 이 후원을 더 받기 위해서 뭐 그렇게 했겠죠. 뭐 조원진 대표 오면 뭐 후원 또 많이 하고 슈퍼챗도 많이 쏘아준다고 그런 얘기 다 들었어요. 뭐 제가 하겠죠. 그럼 조원진 대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실게요. 아이고 뭐 도와주세요. 뭐 이러고. 조원진 대표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아이고 우리 까방송 많이 도와주세요. 아 조원진 대표도 실제 뭐 한번 출연하면 해야 되겠다고 얘기도 하고 했어요. 그러면 조원진 대표 모시고 김문수 대표 모시고 우리끼리 모시죠. 그게 아니에요. 좀 더 여러분들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인내를 가져야 돼요. 한순간에 목적성과 한순간에 제가 설탕물을 여러분들에 주입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제 상식에, 제 어떤 양심에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 자유공화당을 사랑합니다. 또 자유공화당을 지지하는 분들을 아주 사랑합니다. 그분들의 조국심도 사랑하고 또 그분들이 눈물마저도 저는 사랑합니다. 또 조원진 대표의 어떤 그런 이 대한민국 20대 국회에서 누구도 보지 못했던 조원진 대표의 그 열정, 결기,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들,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말보다는요, 은행이 일치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분이 설령 지금 또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를 뭐 안 받았니 어떤 개소리 하는 인간들, 쓰레기들이 천지던데요. 묵묵히 본인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럼 묵묵히 본인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김용판이라는 자가 아무리 자기가 출마의 변이 좋지만 조원진 대표를 뭐라고 적었다고요? 친중팔이나 박근혜 팔이 나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이 순간요. 제가 아까 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자의 상판을 바라가면서 또 조원진 대표가 경찰이 검찰에 이제 기소 의견으로 또 거기에 했을 때 제가 얼마만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답답함을 갖는 걸 또 법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그런 분들이 정의를 내서 가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분이 국회에 진출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더 가야 됩니다. 저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그럴 시간이 있으면요, 조원진 대표나 우리 자유공화당에 출마했던 분들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제비시가 방송에 여러분들이 후원해주는 거 오케이,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눠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저한테 예를 들어 100원을 줄 거 있으면요, 여기 30원 주고 여기 30원 주고 제 30원 주고요, 그렇게 해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 선거에 제가 여러분들 다 뭐 저는 그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후원 받은 돈은요, 저도 여러 후보들에게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 인생요, 그렇게 더럽게 사는 놈 아닙니다. 뭐 어떤 이 돈에 가지고 뭐 눈에 뻘게 가지고요, 그런 놈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와 착각이라는 것들요, 사람에 대한 어떤 진정성에 대해서 그 매도하지 마세요. 매도요. 쪽팔립니다. 자, 오늘 유영하 변호사
관련해 가지고 더 파문이 있을 겁니다. 제가 참 한숨만 푹 놓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자괴감도 오고요. 참 답답합니다. 하지만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